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프로토 승부식 91회차 프리미어리그 5경기 현미경 독식 분석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만 박싱데이 일정으로 인해서 타 리그는 짤막하게 겨울 휴식기에 돌입을 했는데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박싱데이 기간이라는 기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는 겨울 휴식기를 갖지 않고 축구를 계속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58회차가 없고 프로토 승부식 91회차만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승무패 58회차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중 수요일, 목요일에 펼쳐지는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조합으로 구성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가 따로 없고 프로토 승부식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10경기 현미경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있고 실제 많이 가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56회차 2월 주차에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께서 2등에 당첨이 되는 등 멤버십 전용 회원 카페에서 활발하게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 역시도 유튜브 동영상으로 차마 전해드리지 못하는 실시간으로 취합이 되는 각종 정보를 네이버 카페 멤버십 전용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이 멤버십 동영상을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한 혜택에 대해서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설명 동영상을 시청을 해 보시고 풋볼살롱 멤버십에 합류를 해 주시면 채널 운영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토 승부식 91회차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박싱데이 일정으로 치러집니다. 박싱데이라 함은 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을 의미하는데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 이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풍습이 있는데 축구계에서는 이 축구를 계속해서 하면서 조금은 박싱데이가 아니라 박신데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이 있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더욱이 이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가뜩이나 선수들이 퍼지고 있는데 박싱데이까지 겹치면서 지금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치르고 있는 것이 프리미어리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싱데이 주간에는 굉장히 이변 경기가 많이 연출이 된다는 점을 염두를 해 두시고 현미경 분석을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 시티 대 맨유의 경기인데 제가 항상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토에는 복식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언더 오버나 핸디캡 을 적절하게 섞어서 투 트랙으로 픽을 완성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토 분석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은 이 승리, 승무패를 집어드리기도 하지만 이 언더 오버 2.5 언더 오버를 기준으로 오버가 나올지 언더가 나올지를 조금은 예측을 해 드림으로써 투 트랙 픽을 완성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종 픽으로 맨유 쪽 사이드를 보려고 하고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2.5 오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레스터 시티와 맨유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직전 토트넘과의 홈 경기에서 2대0 완승을 거뒀고 리그 홈 경기와 원정 경기를 비교했을 때는 홈에서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올 시즌 조금은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무려 6승 1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이 홈 구장인 킹파워 스타디움에서는 3승 4패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맨유 같은 경우에도 홈 고자인데 이 레스터 시티도 지금 성적 2등이라는 성적에 비했을 때는 홈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맨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전승을 거두고 있죠. 6승 0패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맨유가 이 레스터 시티의 굉장히 천적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봤을 때는 지난 시즌에도 레스터가 한 번도 리그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했고 원정에서도 맨유에게 0대1로 패배를 했을 만큼 맨유에게는 굉장히 이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3경기로 확대를 하더라도
승리는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1승 3무 9패로 레스터 시티가 이 맨유만 만나면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두 팀의 13경기 겨준 맞대결을 펼쳐 전적을 살펴봤을 때 2.5 오버 경기가 54%가 나왔습니다. 13경기 중에서 무려 7경기가 2.5 오버 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두 팀이 만나면 최소 3골 정도는 터지는 이러한 난타전 양상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도 2.5 오버 경기가 나올 것 같은 것이 이 맨유가 이 원정에서는 6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데 그만큼 실점 또한 이 무실점 경기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매 경기 이 실점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는 성적은 좋지 않지만 무실점 경기를 3차례나 하는 등 이 클린시트를 계속해서 기록은 했는데 문제는 원정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스터가 최근에 굉장히 흐름을 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맨유가 이 레스터 원정에서 승리는 거둘 수 있을지라도 무실점 경기를 하기에는 조금은 이 버거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전통적으로 2.5 오버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두 팀이 만나면 난타전 양상을 벌이는 가운데 이 맨유가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에버튼과의 리그컵 8강 원정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두고 왔기 때문에 지금 양 팀의 이 순위가 하나 차이이고 승점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맨유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와 리버풀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이번 맞대결에서 승리를 할 경우에는 리그 2등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리버풀을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시즌 초반 우승 경쟁에 합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맨유가 올 시즌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원정 경기에서 또다시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레스터 시티 사이드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맨유보다 3위를 더 휴식을 했죠.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카라바오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맨유보다 3위를 더 휴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이 홈 경기 인 이점과 함께 3일 더 휴식을 취한 레스터가 체력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포함해서 지금 프리미어리그 원정 10연승을 거두고 있는 이 맨유이기 때문에 올 시즌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맨유가 레스터 원정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레스터와의 맞대결에서도 9전 8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천적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정리를 해드리면 이 제가 살롱 코멘트를 최근에 이 분석 파일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는 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제가 이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이 분석 파일 자료를 먼저 선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멤버십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이 자료 파일만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유튜브 분석 영상을 시청한 효과가 있게끔 제가 따로 이 코멘트를 추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 멤버십에 합류를 하시면 이 자료 파일을 먼저 동영상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최종 픽과 함께 이 자료 파일을 보실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멤버십에 합류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첫 번째 코멘트를 해드리자면 이 레스터 시티와 토트넘전과 비슷한 양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레스터 시티가 토트넘과 맞붙었었는데 저는 이 경기 역시 비슷한 양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맨유 역시 솔샤르 감독 체제에서 이 선수비 후 역습을 추구하는 팀이기 때문에 지난 레스터가 상대한 토트넘처럼 토트넘 역시 무리뉴 감독처럼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는데 지난 레스터 시티가 이 선수비 후 역습을 들고 나온 토트넘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날 토트넘과 레스터 시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팽팽한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 전반 막판에 토트넘의 오리에가 페널티킥을 헌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허용하는 바람에 조금은 이 무게추가 레스터 시티로 쏠렸습니다. 또한 후반전에 이 은돔벨레를 빼고 무리뉴 감독이 로셀소를 투입을 했는데 이 토트넘의 이 이선 연결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셀소가 투입 직후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선에서의
공격 연결고리 역할을 할 선수가 사라지면서 이 해리 케인 선수가 최근에 손흥민 선수와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해리 케인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2선, 3선까지 내려와서 패스를 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리 케인에게 굉장히 집중이 됐습니다. 이 로셀소 선수도 전방으로 손흥민이나 베르바인, 모우라 같은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줘야 하는 연결고리인데, 이 은돔벨레 대신 들어온 로셀소가 빠지면서 이 지금 볼 줄기가 중원에서 해리 케인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스터 시티가 해리 케인을 굉장히 집중적인 마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해리 케인이라는 볼 줄기가 차단이 되면서 손흥민과 모우라가 중앙 쪽으로 내려와서 조금은 플레이 메이킹을 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두 선수는 2선 중앙보다는 측면과 최전방에 어울리는 자원이다 보니까 이 로셀소라는 연결고리가 빠지면서 굉장히 후반전에 무기력하게 패배를 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반대로 저는 맨유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보다도 볼줄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 토트넘보다도 레스터를 상대로 효율적인 역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맨유 같은 경우에는 2선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뿐만 아니라 3선 미드필더의 포그바, 프레드 같은 선수들이 모두 전방으로 롱패스나 양질의 패스를 뿌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처럼 해리 케인이 막힌다고 할지라도,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만약에 집중 마크가 된다고 할지라도 포그바나 프레드 같은 선수들이 충분히 이 레시포드와 마시아를 향하는 이 양질의 전방 패스를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보다도 수월하게 레스터를 상대로 역습을 전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상대 전적 면에서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레스터를 이기고 있고, 원정에서 올 시즌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최근에 이 마시알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꾸역꾸역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컨디션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바니 선수 역시 지난 에버튼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굉장히 멋진 골을 터뜨렸다는 점에서 공격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여러모로 우세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또한 언더 오버로 접근할 경우에는 양팀 맞대결에서 통계적으로 2.5, 3.5 오버 경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맨유가 올 시즌 원정에서 패배가 없지만 동시에 무실점 경기도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이 조금은 난타전 양상 속에서 그래도 이 날카로운 역습 한 방에 있는 맨유가 이 레스터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면서 충분히 승리를 가져가면서 천적다운 이 면모를 과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 추가적으로 적어 놓은 것은, 이게 맨유가 리즈 유나이티드를 6대 2로 잡아냈었죠. 그 경기에서 솔샤르 감독이 예상을 뒤엎고, 원래 리즈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압박이 좋은 팀인데 오히려 리즈 유나이티드가 맨유를 압박을 하기 전에 맨유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 압박을 하면서 경기 시작 2분 만에 두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맨유가, 이 레스터 시티가 기본적으로 로저스 감독 체제에서 조금은 압박을 병행을 하는 팀인데, 이 압박을 병행하는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초반부터 의외로 이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졌는데, 저는 이 솔샤르 감독이 리즈전처럼 그렇게까지 초반부터 레스터를 상대로 압박을 가할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3일간 더 휴식을 취한 레스터이고, 레스터 시티에는 제이미 바디라는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이 날카로운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솔샤르 감독이 리즈전처럼 초반부터 레스터 시티를 이 압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맨유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고,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2.5 오버가 조금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빌라 대 팰리스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에서도 조금 의외의 이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무승부를 조금 보고 있고,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2.5 언더가 나올 수 있을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 아스톤 빌라가 웨스트브롬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두고 왔는데, 웨스트브롬이 전반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조금은 손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이상하게 빌라 역시 레스터와 마찬가지로 원정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는 2승밖에 없는데 원정 경기에서 무려 5승 1패를 거두고 있고 실점 면에서도 지금 원정에서는 거의 골을 허용하지 않는 이 무실점 경기를 5번이나 하면서 평균 실점이 0.33골밖에 되지 않는데 홈만 오면은 이 무실점 경기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실점까지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빌라입니다.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2선 중앙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로스 바클리 선수가 지금 훈련에는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는 했는데 이번 팰리스전에서도 조금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고 오른쪽 측면 자원인 트레제기까지 부상해서 아웃이 됐기 때문에 공격에서 조금은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전 중앙 수비수인 콘사 역시 이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 쪽에 조금은 전력 누수가 있고 팰리스 역시 지금 중앙 수비수 게리 케일이 지난 리버풀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이 양 팀의 맞대결 성적을 보면 지난 시즌에는 1승 1패로 호각을 다퉜고 8경기로 확대를 해 봤을 때는 3승 1무 4패로 굉장히 팽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이 두 팀의 8경기 기준 맞대결을 살펴봤을 때 2.5 오버 경기가 단 한 차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이 맞붙으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득점이 적게 터지는 경기가 나왔고 그래서 제가 2.5 언더를 보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 팰리스 같은 경우가 이 직전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무려 7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대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팰리스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장신 공격수 벤테케 선수가 지난 리버풀전에서는 징계로 경고 누적 징계로 나오지 못했는데 이번 빌라전에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 이 공격 옵션이 한 장 더 생겼고 이 빌라 같은 경우가 지금 세트피스 상황에서 6골이나 넣고 있는데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무려 4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가 강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토트넘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세트피스가 강력한 팀이죠. 이 최전방에 벤테케를 축으로 해서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이 미드필더와 수비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팰리스가 이 세트피스 수비가 약한 빌라를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 팰리스를 상대로 홈 경기에서 3연속 무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이 빌라파크 홈에서는 굉장히 팰리스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홈에서는 최근에 4경기에서 1무 3패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 승리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다만 팰리스를 홈에서 만났을 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쉽게 패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팰리스 역시 지금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원정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팰리스가 최대 이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코멘트에서 조금은 전술적인 측면을 잡아드리면 이 배당이나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빌라의 승리가 조금은 보이는 경기이지만 의외로 팰리스를 상대로 빌라가 고전을 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빌라의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꽤 있지만 반대로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도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공권과 세트피스가 강한 팰리스에게 일격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빌라의 흐름을 올 시즌 살펴보면 지난 번리전에서 빌라가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당시에 빌라가 굉장히 많은 슈팅, 20개가 넘는 슈팅을 때렸는데 이 닉포프라는 번리의 골키퍼 닉포프에게 선방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빌라의 경우에는 지금 맞불을 놓는 팀이죠. 그러니까 이 내려앉는 팀이 아니라 빌라와 마찬가지로 창대창 강대강으로 이 맞불을 놓는 팀을 만났을 때 이 승패가 갈리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레스터 시티와 붙었을 때는 1대 0 승리를 거뒀고 리즈 유나이티드 같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 맞붙는 팀을 만났을 때는 무기력하게 0대 3으로 패배를 한 바 있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이 전방 압박이 강한 팀 맞불을 놓는 팀을 상대로는 3대 4로
날카로 패배를 했고 브라이튼 역시 엉덩이를 뒤로 빼는 팀이 아니죠. 브라이튼을 만났을 때도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과 같이 조금은 공격적으로 맞불을 놓는 팀을 상대를 했을 때는 모두 승부가 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반대로 조금은 수비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역습을 추구하는 팀과는 굉장히 이 비기는 경기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올 시즌 한 차례밖에 무승부가 없지만 이 번리전이 그랬고 번리전뿐만 아니라 지난 올버햄튼전에서도 아스톤 빌라가 후반 막판에 존 맥긴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꾸역꾸역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기본적으로 울버햄튼 역시 수비를 조금은 탄탄히 하고 역습이 날카로운 팀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는 팀들 맞불을 놓는 성향보다는 그래도 수비 쪽에 조금은 무게중심이 있는 팀을 상대로는 한 골차 신승이나 무승부 패턴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팰리스 역시 로이 호지슨 감독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는 팀이기 때문에 빌라가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이 팰리스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다득점 경기를 이끌어내기에는 조금은 구조적으로 힘들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이 팰리스 같은 경우가 이 번리보다도 오히려 역습이 조금은 날카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전방의 자하와 중원의 에제와 타운젠드, 슐럽, 아예우 같은 굉장히 빠르고 개인기가 출중한 역습 자원들이 많은 게 팰리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번리전보다 수비 뒷공간을 위협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빌라 역시 마음 놓고 번리전처럼 슈팅을 20몇 개나 양산할 수 있을 정도의 파상 공세를 펼치기에는 조금은 이 뒷공간 리스크가 커 보이는 것이 팰리스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2.5 오버 경기가 굉장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한 골차 승부가 예상이 되고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을 통해서 의외로 빌라가 맞불을 놓는 팀을 상대로는 승패가 갈리는 화끈한 경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역습을 치는 상대로는 한 골차 신승이나 무승부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팰리스 역시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2.5 언더 오버를 접근했을 때는 양 팀의 이 전통적으로 2.5 오버 경기가 없었다는 점과 최근에 팰리스를 상대로 홈에서는 무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그렇지만 빌라 역시 지금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무 3패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팰리스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는 무승부를 한번 잡아보겠고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2.5를 기준으로 언더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경기는 풀럼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이 3번 경기 역시 조금은 이변 냄새가 나는 경기입니다. 저는 이 무승부를 함께 잡아보면서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2.5 언더 쪽이 조금은 괜찮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지금 사우스햄튼이 하센 휘틀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전방 압박을 많이 가하는 팀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스쿼드 뎁스 그러니까 주전 자원들과 이 벤치에 앉는 선수들의 기량 차이가 조금 심하기 때문에 베스트 11이 굉장히 고정적인 팀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박싱데이라는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계속해서 전방 압박을 가하는 그러한 전술을 소화한다면 충분히 사우스햄튼의 주전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반대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강팀 레스터를 잡아낸 것에 이어서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만큼 굉장히 기세가 살아난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 3연속 무승부를 거뒀는데 홈과 원정에서는 성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홈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그래도 두 차례나 있을 정도로 수비력이 고점이 터질 때는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풀럼이고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 수비수 안데르센 선수가 지난 뉴캐슬전에서 퇴장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퇴장이 경기 종료 후에 그 퇴장 결정이 조금은 잘못됐다고 해서 이번 이 사우스햄튼전에 이 주전 중앙 수비수인 안데르센 선수가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럼 쪽에는 굉장히 크나큰 전력 강화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인 이 백업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레미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소튼에서 임대를 온 선수이기 때문에 임대 조항으로 인해서 결장이 되고 주전 공격수인 카발레이로 선수가 조금은 불투명하다는 것은 풀럼 쪽에 조금은 전력 누수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우스햄튼이 풀럼보다도 훨씬 더 전력 누수가 심합니다. 지금 최전방 공격 자원인 최다 득점 자원인 6골을 넣고 있는 잉스 선수가 지난 맨시티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아웃이 됐고 이 주전 미드필더 로메오 선수가 굉장히 핵심적인 미드필더입니다. 중원에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거친 수비를 하면서 패스도 뿌려주고 인터셉트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로메오인데 이 로메오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나오지 못해서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사우스햄튼입니다. 또한 주전 수비수인 이 베스테르고르가 굉장히 키가 큰데 문제는 이 선수가 키가 크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뚝배기 한 방이 강하고 뚝배기뿐만 아니라 이 공격 상황에서 후방에서 롱패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베스테르 고르 선수가. 그런데 이 선수가 주중 훈련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상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테르고르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지금 공격과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 쪽의 핵심 자원이 모두 이탈을 하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의외로 풀럼에게 이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올 시즌에 그래서 로메오 선수가 굉장히 이 워드 프라우즈 선수가 팀의 주장이죠. 팀의 주장이자 오른발 프리킥이 굉장히 날카로운 선수인데 이 워드 프라우즈와 로메오라는 중앙 미드필더 조합이 항상 선발로 풀타임을 소화하는 것이 사우스햄튼인데 올 시즌 처음으로 로메오가 징계를 받으면서 이 로메오와 워드 프라우즈 조합이 깨졌습니다. 반대로 이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코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릴 것이 앙귀사라는 굉장히 다부진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풀럼의 이 중앙 미드필더 조합인 앙귀사와 리드 조합을 과연 로메오가 빠진 사우스햄튼의 이 중원이 상대를 하기에는 조금은 버겁지 않나 싶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코멘트에서 최근에 레스터와 리버풀 같은 강팀과의 경기에서 1승 1무로 선전한 풀럼이죠. 그 중심에는 예리한 역습 공격이 있는데 이 공격과 수비 상황에 따라서 이 풀럼이 최근에 스코파커 감독이 3백과 4백을 오가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술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레스터 시티전에서도 굉장히 이 풀럼의 날카로운 역습이 빛을 발했었고 특히 오른쪽 윙백 풀백으로 출전하는 이 보비 레이드 선수가 리버풀전에서도 골을 넣었는데 이 선수가 상당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이 중원에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앙귀사라는 피지컬이 탄탄한 미드필더가 수비 능력뿐만 아니라 드리블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 전진을 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또한 이 킬러 패스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지금 로메우가 빠지는 사우스햄튼의 중원이 앙귀사가 버티고 있는 풀럼의 중원을 상대하기에는 조금은 버거울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공격 자원으로는 지금 라이프찌히 출신의 유망주 루쿠먼까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풀럼이 이 날카로운 역습 레스터전과 리버풀전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역습을 들고 나온다면 이 사우스햄튼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전방 압박이 굉장히 강한 팀인데 문제는 약점으로 수비 뒷공간을 굉장히 많이 노출을 한다는 것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 풀럼을 상대로 전방 압박을 무리하게 걸 경우에는 굉장히 퀄리티 있는 루크먼과 왕기사 그리고 보비 레이드, 카발레이로 같은 빠른 자원들을 보유한 풀럼의 역습 한 방에 조금은 허무하게 실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우스햄튼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잉스가 결장을 하고 주축 수비수 베스테르고로도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한 로메오까지 빠지는 상황에서 크나큰 전력 손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풀럼이 고점 경기력이 나온다면 충분히 승리까지도 조금은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조금은 그래도 틀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우스햄튼이 올 시즌 원정 6경기에서 최근에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굉장히 3승 3무 1패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우스햄튼이고 풀럼 상대로 지난 6경기 중에 무려 5경기에서 무실점을 거두고 있을 만큼 풀럼을 상대로 전통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1대1, 0대0 굉장히 팽팽한 이 승부가 나오면서 무승부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생각을 해서 이 무승부를 한번 가져가 보면서 2.5 언더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2.5 언더를 조금은 병행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4번 경기는 아스날 대 첼시 런던 더비인데 첼시 사이드를 보려고 하고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2.5 오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리그에서 거의 강등권과 승점 차가 얼마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4경기 1무 3패라는 참담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스날이 수비는 그럭저럭 되는데 지금 경기당 0.86골, 홈에서나 원정에서나 경기당 한 골이 되지 않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스날의 문제점으로는 수비력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공격력이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스날이 공격이 안 되는 것은 제가 좀 이따가 살롱 코멘트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아스날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이 오바메양 선수가 2경기째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 중입니다. 지금 훈련은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아무래도 종아리 쪽을 다쳤기 때문에 이 첼시전의 선발 출전 여부는 조금 미질 수 있고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굉장히 비싼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리고 온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까지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오바메양과 파티가 없는 이 아스날이 굉장히 공격 쪽에 또다시 문제점을 드러낼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이 오바메양 선수가 지난 시즌 이 첼시와 3차례 컵 대회를 포함해서 맞대결을 펼쳤는데 첼시를 상대로 오바메양이 3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그러한 첼시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오바메양이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지금 아스널이 굉장히 공격 쪽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 첼시에 강했던 오바메양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또다시 득점에 문제를 겪을 것 같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7경기째 승리가 없는 것이 아스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원정에서도 어느 정도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원정에서도 무실점 경기를 3차례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스날의 빈공이 지금 첼시의 탄탄한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아무리 홈이라고 할지라도 조금은 역부족입니다. 또한 이 아스날의 홈구장이 런던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런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심해졌기 때문에 홈 관중이 입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 관중의 열렬한 응원까지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아스날이 첼시를 이기기에는 조금은 버거워 보이고 올 시즌 이 원정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첼시가 2.5 오버 경기 비율이 57%로 높습니다. 또한 홈에서는 무려 71%나 2.5 오버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첼시가 굉장히 화끈한 경기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스날 역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에서만큼은 2.5 오버 경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57%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자기네가 골을 많이 넣어서 2.5 오버가 아니라 골을 많이 먹어서 실점을 많이 허용해서 2.5 오버 경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평균 실점이 원정보다도 더 늘어나는 이 아스날이고 더욱이 홈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점에서 첼시의 어떤 화끈한 공격진을 막아내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올 시즌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2.5 오버 경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아스날 역시 홈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2.5 오버가 조금은 유력해 보입니다. 네, 살롱 코멘트를 해드리면 총체적 난국인 것이 아스날입니다. 수비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데 공격에서는 리그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스날이 12골밖에 넣지 못했는데 아스널 아래에 포진한 팀이 웨스브로 그리고 번리, 셰필드 이러한 강등권 팀밖에 지금 아스널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공격력이 쓰레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스날의 공격 작업이 애를 먹는 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중앙 공격이 실종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메스투 웨질이라는 플레이메이커가 스쿼드에서 빠졌죠. 아르테타 감독이 체제에서 이 외질 선수가 팽을 당했는데 이 외질 선수가 빠지면서 중앙에서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왼쪽 측면에서 부카요 사카와 티언이라는 그 왼쪽 조합이 크로스를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를 많이 올려주는데 이 문제는 크로스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데 최전방에서 그 크로스를 이 헤딩으로 뚝배기로 연결해줄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이 크로스가 굉장히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 라인인 커트 주마와 티아고 실바가 제공권이 굉장히 이 톱 클래스이기 때문에 또다시 아스날이
크로스 일변도의 공격을 시도를 할 경우에는 주마와 티아고 실바가 버티고 있는 첼시의 중앙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굉장히 버거워 보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스날이 이 첼시를 상대로 골문을 열기에는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장이다 간판 공격수 지난 시즌 첼시전에서 3골을 넣었던 오바메양까지 지금 완전한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첼시가 유리한 이 경기라고 보여지고 첼시 역시 조금은 부상 선수가 있습니다. 좌우 풀백인 치렐과 이 리스 제임스가 출전이 불투명하다고는 하나 충분히 이 아스필리 쿠에타랄지 에메르송 같이 백업 자원들이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선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지에으가 지금 부상 중이기 때문에 첼시 역시 조금은 위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선의 퓰리식과 하베르츠, 티모 베르너, 최전방의 올리비에 지루, 에이브러햄 같은 이 공격 자원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마탱이가 간 아스날을 두들겨 팰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첼시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고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2.5 오버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5번 경기는 맨시티 대 뉴캐슬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맨시티 사이드, 맨시티의 승리를 보도록 하겠고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2.5 오버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2.5 오버를 보는 것이 전통적으로 뉴캐슬만 만나면 맨시티가 굉장히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지금 올 시즌 맨시티가 득점력이 굉장히 형편이 없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2.5 오버 경기 비율이 33%밖에 안 되고 원정으로 갔을 때는 무려 14%밖에 되지 않아서 이 맨시티라는 이름값에 걸맞지 않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2.5 오버를 보는 이유는 최근에 맨시티가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로 인해서 굉장히 득점 력이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지난 경기 리그컵 아스날과의 리그컵 8강 경기에서 이 가브리엘 제주스라는 최전방 공격수가 7경기 만에 골맛을 받고 이 아구에로 선수까지 교체로 들어오면서 최전방 공격수 2명이 모처럼 부상해서 돌아온 다음에 골맛을 제주스 선수는 골맛을 받고 아구에로 선수도 출전을 했기 때문에 맨시티가 최전방 공격 쪽에 조금은 어려움을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맨시티와 뉴캐슬이 기본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2.5 오버 경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뉴캐슬을 상대로 12경기에서 11경기를 승리를 거둔 맨시티인데 문제는 이 11경기에서 무려 2.5 오버 경기가 모두 나왔을 만큼 맨시티가 뉴캐슬을 상대로는 굉장히 다득점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전 2부 리그 브렌트포드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 뉴캐슬의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주전 자원들을 대거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으로 굉장히 이 뉴캐슬이 문제가 있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조금 활용을 하면서 손쉬운 4대1 승리를 거둔 것에 비해 뉴캐슬은 2부 리그 팀을 상대로 주전을 모두 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맨시티에게 밀리는 것이 뉴캐슬입니다. 또한 이 올 시즌 원정에서 2.5 오버 경기 비율이 그래도 17%로 떨어지지만 문제는 지금 맨시티 같은 경우가 뉴캐슬을 만나기만 하면 거의 다 2.5 오버 경기가 나왔을 정도로 뉴캐슬만 만나면 다득점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2.5 오버 경기가 조금은 유력해 보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자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거의 풀 스쿼드로 박싱데이 일정을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싱데이에서 승점을 많이 따내면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고 최전방에 지금 공격수 아구에로가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리그컵 경기에서 제주수가 7경기 만에 골맛을 보면서 최근에 맨시티가 득점력이 안 나왔던 것은 최전방 공격수들의 부재에 따른 결과였는데 그래도 이 원투펀치가 돌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맨시티가 구조적으로 공격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아구에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뉴캐슬만 만나면 많은 골을 넣어왔기 때문에 아구에로가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 뉴캐슬전에는 선발로도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올 시즌 맨시티가 굉장히 공격력이 떨어졌는데 지난 번리전에서 모처럼 5골을 넣으면서 5대0 대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 뉴캐슬 같이 이
엉덩이를 뒤로 빼는 팀들이죠. 뉴캐슬과 번리가 굉장히 이 선수비 후 역습을 치는 팀인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를 상대로 분명히 엉덩이를 뒤로 빼고 이 수비에 치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을 많이 노출하는 약점이 있죠. 손흥민이나 제이미 바디 같은 날카로운 뒷공간 침투에 일가견이 있는 공격수를 보유한 팀들에게는 맨시티가 굉장히 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번리나 뉴캐슬 같은 팀에는 이 손흥민이나 바디 같은 유형의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맨시티가 수비 뒷공간 리스크를 조금은 덜 신경을 쓰고 자신들이 잘하는 그 가두리 양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가둬놓고 패는데 맨시티가 일가견이 있는데, 이 번리같이 빠른 역습 자원이 없는 팀을 상대로는 맨시티가 자신들이 잘하는 그러한 가두리 양식을 펴면서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를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뉴캐슬전에서도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지금 생막시막이라고 하는 핵심 측면 자원이 빠졌기 때문에 역습 자체가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맨시티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 뒷공간 을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가두리 양식을 펼치면서 뉴캐슬을 이 번리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두들겨 패는 이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에, 더욱이 아구에로와 제주스가 복귀를 했고 부상자가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맨시티가 이 번리전처럼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12경기에서 무려 11경기나 2.5 오버 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맨시티가 지금 굉장히 풀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홈 경기에서 전통적으로 강해왔던 뉴캐슬을 만나기 때문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빠른 역습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노출이라는 그러한 리스크 역시 맨시티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가두리 양식 공격을 펼치면서 뉴캐슬을 압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번 경기는 시티의 승리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고,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2.5 오버가 조금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토 승부식 91회차 프리미어리그 5경기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이 복식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핸디캡이랄지 2.5 언더 오버, 이 언오버를 조금은 섞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빌라나 풀럼 같은 조금은 이변을 봤던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승무패를 찍기에 조금은 부담이 되시면 2.5 언더 오버로 접근을 해서 조금은 섞어서 픽을 투트랙으로 구성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프로토 역시 승무패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 픽을 공유를 해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 주관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여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서 승리 혹은 이 언더 오버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만 조합을 나만의 픽에 하신다면 적중에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던 특히 이 살롱 코멘트를 위주로 전술이나 어떤 그러한 상성적인 분석을 집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프로토 승부식 91회차 나머지 프리미어리그 5경기 분석으로 내일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모쪼록 이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기원을 하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나머지 프리미어리그 5경기 분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